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추미애 장관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큰 금액을 토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서 재소자 2명과 그 가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5천만 원대입니다. 자, 재소자 2명이 5천만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 집단 감염의 숫자가 1000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12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 재소자와 그 가족들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2차, 3차, 4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조전혁 의원이 그 정교조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받아서 당시에 뭐 정태근, 김용태, 박준선 국회의원들이 진수희 의원 등등이 공개했다가 정교조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큰 금액을 이 정교조 측에 지불했습니다. 자, 정교조 1인당 10만 원씩 그래서 8억 얼마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때 누구는 집을 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중에는 재산이 꽤 있는 정진석 의원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재산이 얼마 없는 차명진 김용태 전 의원 정도 있었는데 그 바람에 그때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머리수 곱하기 얼마 하면 이 금액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명의 재소자와 그 가족이 5천만 원대의 소송을 오늘 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성공하면 제2, 제3, 제100, 제109 계속 집단 소송이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추미애 장관이 지급해야 될 액수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그 금액은 결정되고 또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 원고가 이길지 또는 피고인 추미애 장관이 이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이 사건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집중하느라고 장관으로서의 이 교도 행정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낸 이 민사소송, 사실 미국이나 영미법 쪽에서는 형사소송보다 민사소송이 무서운 경우가 많습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1차로 2명입니다. 재소자 2명이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자,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20일 기준으로 1203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온 곳이 서울 동부구치소입니다. 자, 이곳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1203명이나 확진자가 나왔다?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지금 신천진이 어린이에서 대규모 감염자가 나온 곳을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구속수사하라 이렇게 했던 곳이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가 강제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 구치소 안에 있는 재소자들 강제로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을 호소해도 교도관들이 말을 안 들어주면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국의 재소자들은 코로나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구입할 수 없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부구치소에서 집중적으로 집단 감염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추미애 장관을 콕 찍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겁니다. 자,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오늘 재소자 2명과 가족을 포함한 9명을 대리해서 모두 5,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재소자 본인은 2천만 원씩,
부모, 자식, 배우자 등 1촌 이내의 가족은 200만 원, 형제자매 등 2촌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합해서 5,100만 원입니다. 재소자 2명이 5,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렇다면 1,200명, 그러니까 지금 2명의 거의 600배입니다. 600배. 5천만 곱하기 600을 하면 얼마가 나오죠? 천문학적 액수입니다. 물론 이대로 법원이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또 뭐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추미애 장관이 아니면 국가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이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물증 정황들을 보면 국가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입니다. 자, 박 변호사는 동부구치소 코로나 감염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추미애 장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폐형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못한 것이니 명백히 추미애 장관의 과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재판에서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날 발표한 동구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역학조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직원이 처음으로 구치소 내에서 양성 확정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12월 초까지 직원 중심의 1차 유행이 있었고 수용자 가운데 첫 확진자는 12월 14일 나옵니다. 이후 12월 중순부터 수용자 중심의 2차 대유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차 유행은 잠복기의 신규 입소자가 기존 수용자에게 옮기면서 감염 확산이 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이들에 대한 방역에 최선을 다했나 묻고 싶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아닙니다. 자, 박 변호사는 또 지난해 12월 동부구치소의 마스크 예산은 900만 원이었다. 그런데 같은 달 직원 간식비는 1,300만 원이었다. 이건 제가 봐도 문제가 됩니다. 아니,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돼서 정부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강제로 수용된 사람들 아닙니까? 구치소인데 이 동부구치소의 마스크 예산이 12월에 900만 원, 직원 간식비가 1,300만 원이었는데 게다가 이번에 드러난 거지만 예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 썼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이 문제는 법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박 변호사는 특히 12월 23일 하루 동안 직원 간식비만 443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443만 원. 많이도 드시네요. 이는 명백한 인재다. 정부와 추미애 장관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추가 소송 의사를 밝힌 재소자 가족이 더 있다. 조만간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거 1203명이 감염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명이 재소자가 이렇게 했는데 계속 2차, 3차, 4차, 5차, 6차 그중 승소를 하게 되면 그걸 보고 똑같이 곱하기 머릿수가 됩니다. 추미애 장관 정말 큰일 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추미애 장관이 이번 코로나 집단 감염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